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노인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한 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 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번호 031-8008-262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교육청 2020 몽실학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22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몽실학교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에 참가할 청소년 1,3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초, 중, 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32개 과정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교육통통 홈페이지 https://통.co.kr에서 하면 된다. 대표적인 몽실학교 프로젝트는 고양 몽실학교의 요일별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프로젝트, 성남 몽실학교의 위센터와 연계한 성남의 뮤지컬 프로젝트, 암과 삶을 연계한 교과 탐구를 하는 의정부 몽실학교의 더해움 프로젝트 등이다. 프로젝트 과정은 5명부터 15명을 한 팀으로 구성, 마을교사 코칭 지원을 받게 되며 모집이 끝나면 4번지월 중 지역 몽실학교에서 기획 워크숍을 열고 팀별 주제와 일정, 팀별 목표, 개별 목표 등을 정하게 된다. 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짧게 조정될 예정이지만 지역별 몽실학교 기획 워크숍을 시작으로 12월까지 40시간부터 60시간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 한관음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몽실학교 슬로건대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몽실학교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코로나-19 농식품 수출 피해 업체 신속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수출 피해 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 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 시장 판촉 시기 조정을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피해 업체 신속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번지 %사인 2년 만기 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수출상담센터를 가동, 수출 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 업체 지원 안내, 피해 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농식품 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업체 등의 수출입 물류 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 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업체 위주로 진행하되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 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혜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코로나19 걱정 없이 화상 상담으로 대중국 수출 돕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화상상담 서비스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제 방패를 자처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전국 대비 수출 중소기업이 전국의 30%를 웃돌고 대중국 수출 규모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기준. 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상하이, 상해, 천양, 침양, 광저우, 엄주, 충칭, 중평 등 중국 내 경기 비즈니스 센터 내 고시 화상통신 시스템을 활용, GBC의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비대면 비접촉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어 발굴 주선부터 기업 바이어 간 일원격 수출 상담, 통번역 서비스, 제품 마케팅, 통관자문, 시장 동향 정보 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중국 내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밖에도 미국, 인도, 아세안 등 해외 9개국 12개소의 GBC를 통해 각국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향후 화상 상담 서비스 외에도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비접촉 마케팅 방식을 발굴,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이 경쟁력. 경기도, 품질 경영 개선 진단부터 인증 획득까지 지원. 경기도가 획기적인 품질 경영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품질혁신 지원과 품질인증 획득 지원 두 가지다. 품질혁신 지원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공정, 생산 등 품질 혁신 활동 전반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분야다. 참가 기업은 품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1년 동안 꾸준히 현장에서 개선 방향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공정 및 설비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올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울 전문 살림꾼 시장 매니저 뽑는다. 경기도가 전통시장 지원 사업 추진을 도울 전문 인력을 육성, 도내 전통시장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추진, 매니저로 참여할 50여 명을 모집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는 각 전통시장마다 상권 자생력을 키울 전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교육과 월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선 7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경영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자체 재정만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민선 7기에서는 전통시장 매니저를 통해 시장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화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각 상인회에서 공개 모집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매니저는 해당 상인회에서 회계관리 등 행정적 업무와 전통시장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경기도 및 정부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또한 점포별 환경 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게 된다. 도는 1년간 생활임금에 준하는 월급여를 지원한다. 상인회는 재정적으로 일부 부담만 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마케팅, 고객 만족, CS,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돕고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매니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구축한다. 이 밖에도 현장 점검을 진행, 매니저 인력 채용 과정과 업무 관리 행태를 살펴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매니저를 통해 각 시장은 상인 조직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사업 기획 및 경영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만큼 시, 군 및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는 4월 중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www.gmao.or.kr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실태 조사 더 신속하게 더 꼼꼼하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5년 도내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 악취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지 15년 만에 시행 방법을 전면 변경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악취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대기질 조사는 앞으로 상하반기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주 야간으로 실시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조사 지점은 악취 관리 지역 주변에서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토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반영하여 기존 지점을 변경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원 측은 조사 결과 악취 배출오용 기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악취의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민원 해결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도내 2개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시흥 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이고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22개 지정악취 물질 등 총 23개 항목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 오염은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악취 실태 조사 방법으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4개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하여 악취 문제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도입 운영.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이크리스으로 작성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또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왔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 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 이크리스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또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 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 항일 유적지 121곳의 안내판 설치 완료.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항일운동 유적지 121곳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45곳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2018년도부터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첫 해인 2018년도에는 안내판 62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했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5개를 설치 완료했다. 도는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에 앞서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 도내 항일 유적지를 파악했다. 확인된 곳은 모두 257곳으로 건조물 38개, 터치 181곳, 현충시설 38개 등이다. 이 중 안내판과 표지판이 설치된 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